유튜브는 지금 시켰죠? 네. 지금 밑에 보면 네. 이게 행정처리 수석행정사에게 맡기세요라고 하고 밑에는 제목이 뭘로 돼 있어요? 밑에 제목이요? 네, 행정법인. 라이브 들어왔습니다. 네. 저거는 상품입니다. 아, 이거 시작하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수석행정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을 올려주시면,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는 도피디님이 이제 성이 이제 닉네임이 있는데 제 이제 도시로 해가지고 도피디님과 오늘 소통하면서, 그리고 특히 재단법인 중심으로, 그리고 재단법인을 통해 여러분이 아는 재단법인이 있으면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금을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러한 기부금 단체에 이렇게 찾으려면 어떤 곳에 또 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한 4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도 드리고, 오늘 이제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길 것 같은데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행정사법인 리더스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사 6년차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설립도, 그리고 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저희 행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행정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인허가를 대리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재단법인 설립할 때도 설립 허가 신청을, 그리고 정관 변경을,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신청을 할 때 이때 저희가 이제 서류 작성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진 않고요. 보통 이 전 단계에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자주 하면 괜찮겠지만 보통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이 자주 하지는 않고요. 뭐 가끔 1년에 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특히 코로나 때는 아예 총회 자체를 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이런 걸 누구에게 물어보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행정사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같이 참석을 해서 총회 진행할 때,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누가 날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그리고 저희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6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보통 수익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되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물음표도 가지고,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게 비영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보통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자체 이걸 설립하는 것 때문에 저희 행정사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절차를 위해서 저희에게 또 물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테마는 재단법인, 뭐 사단법인도 있지만 재단법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립 이후에 나도 그러면 이러한 재단법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부금 단체라고 해서 외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단체가 되면 어떻게 좋은 건지, 그리고 기부금 단체가 되었을 때 그러면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테마는 세 가지인 겁니다. 재단법인 설립과 그리고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나도 그러면 기부금단체를 이렇게 찾아서 기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재단법인은 아직 기부금단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부금단체가 되어서 예산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분 정도, 정말 이제 뭐 소수 정예로 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토피디님, 혹시 이제 재단법인, 토피디님 생각할 때 뭐 재단법인 관련해서 혹시 들어봤던 어떤 상호나 이름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네. 재단법인이라는 말을 행정사님 뵙고 처음 약간 그래요? 들어는 봤는데, 네. 그러니까 쓰게 되었다? 네.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어떤 재단법인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 어떤 진흥원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재단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의 재자라고 붙어서 그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인데도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재단법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름을 상호를 재자, 그러니까 줄여서 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생략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고요. 보통 재단법인을 그래도 들어봤다라고 하면 장학재단? 네.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지나가면서 뭐 보통 이렇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보통 들어갈 때 보통 이제 뭐 장학금이거나 네. 아니면 보통 이제 보조받는 어떤 재단을 통해서 누가 이제 장학금 아니면 대출 이렇게 저금리로 받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도 있네요. 무슨 보증재단. 그렇죠. 네. 무슨 기금 이것도 다 재단법인이라고 보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꽃이 있는데 저 꽃은 어떤 이름이 있는 꽃이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어떤 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어떤 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달라 보이긴 하죠. 보통은 이제 법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법인이라는 것도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보시면 일반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을.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서 등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법인이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법인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쉽게 보시면 되죠. 영리법인의 제일 가장 굵직한 대표는 주식회사. 그렇죠.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굵직한 대표 주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리와 비영리의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잖아요. 영리는 배당, 수익금이 생기면 1년이 지났을 때 나눠 갖는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비영리는 수익금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배당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것 같잖아요. 네. 쉽게 보면 다음 연도에 2월을 합니다.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아는 여기 지금 서초구잖아요. 네. 서초구청도 하나의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비영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도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수익금이 수익이 들어왔는데 구청이 좀 아껴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세금을 다시 나눠주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남는 돈은 다음 연도에 넘기는 것처럼 대신 그 해에 적절하게 잘 분배한다라는 그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처럼 비영리법인도 분배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목적 사업에 얼만큼 쓰고 아니면 어떤 목적 사업에 뭐 비율로 쓰거나 이렇게 잘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분배를 하려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보통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신 그 중에 가장 대표자는 이사장이라고 보통 붙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영리와 비영리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비영리는 수익을 나눠 갖지 않고 집행만 있고 남는 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넘겨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리와 비영리, 그러면 차이점은 이해됐는데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아까처럼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물음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영리법인 주식회사는 무조건 수익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고, 네.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꼭 전제로 하진 않지만 수익 사업을 해도 됩니다. 네. 다만 수익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은 아니면 이익이 생긴 건 배당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갖지만 않으면 돼요. 누가 나눠 가질 것 같으세요? 뭐 재단에서의 이사들, 뭐 재단에서의 뭔가 힘이 권력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재단 이름으로 어떠한 이렇게 수익 사업을, 보통 서울에서도 이제 저쪽 강북 쪽 아니면 도봉 쪽에 보면 동봉 문화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도피디님? 네,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 이름으로 어떤 뭐 박람회든 아니면 전시회를 하고 네. 입장 수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입장권. 그게 바로 수익 사업이라고. 재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박람회 개최 아니면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그 입장료 수익이 제일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출판이라고 해서 뭔 책을 만들어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또 하나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는 배당을 한다, 배당을 못 한다. 그런데 둘 다의 공통점은 등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이해는 이제 되었으면 도대체 누가 만드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유형이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비영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비영리 사업을 보통 학술, 어떠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학술의 관점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어떤 이제 조금 열악한 어떤 국가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선의 목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를 부르짖기를 위한 자선의 목적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체육 관련된 그런 재단도 있긴 합니다. 뭐 태권도 관련된 아니면 무슨 미술 관련된 이런 재단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교, 우리끼리 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그 졸업하신 분들끼리 일정 이상 돈을 모아서 만든 재단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형태의 뭐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배만 안 하면 돼요. 분배만. 그렇게 해서 보통 학술, 종교, 종교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종교 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자선, 기회라고 해서 아까 태권도 아니면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께 모여서 하는, 아니면 사교,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고 다만 분배가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분배하지 않는 그런 법인들을 만들 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문화재단 예를 한번 해볼까요? 문화에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업을 운영을 하신 분이, 그리고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돈이 계속 축적만 하기보다 그래도 나중에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금이 생긴 걸 공헌하고자 해서 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만약에 땡땡땡 어떤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땡땡땡 기업 이름으로 땡땡땡 문화재단 아니면 땡땡땡 장학재단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제가 행정사법인 리더스 이름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뭐 리더스 이름으로 리더스 문화재단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또 다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더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영리법인 이름으로 하는 행사와 그러지 않고 어떤 재단 이름으로 행사를 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더 뜻을 같이 하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뜻이 좋은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비영리적인 이름을 잘 활용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상속 때문에 내가 이제 자녀분이 큰 돈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했을 때 상속 재산이 보통 한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보통 50% 이상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부담하기보다 차라리 이렇게 상속된 재단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 상속되는 어차피 재산을 차라리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뭐 뜻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재산을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재단으로 만들어서 뜻을 펴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탱탱이 님이 좀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재단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장학재단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통 장학재단을 만들 때 장학금 아니면 연구비 목적으로 재단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땡땡땡 재단 이름 뭐 보통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 검색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홈택스라고 해가지고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모든 재단법인이 다 재단법인인 것처럼 다 재단법인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그러진 않고요. 이제 재단법인 중에서 그 기부금 아까처럼 기부금 단체가 되어 있는 재단과 그러지 않은 재단을 약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재단법인처럼 한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종합정보라고 해서 검색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고객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일단 홈택스에서 지금처럼 공익법인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같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기부금 단체로 검색을 하는 창이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공익법인 종합정보라고 해가지고 이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단 이름을 그냥 재단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고 이제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것도 있네요.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일학술재단 이렇게도 이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구로문화재단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문화재단 뭐 이거는 뭐 귀뚜라미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재단도 보면 한국간재단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스포츠안전재단 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단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재단의 기본적인 속성은 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다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사단과 재단이라는 것들이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되네요. 사단과 재단의 차이는 사람이 모인 단체는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인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의 단체 중에 저희가 했던 거 향후에도 제가 사단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향후의 재단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의 이름으로도 재단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하게 대기업에서 나오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기업에서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말씀 주세요. 뭐 대기업에서 이제 대학교나 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S모 그룹이 이제 네, 땡 대학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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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사학재단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통 학교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똑같이 사학재단도 하나의 재단법이나 보시면 되세요.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은 별도 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이라고 해서 별도 그 법률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뭐 의료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료법인은 또 의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비영리 재단은 기본적인 좀 더 낮은 수준에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재단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난이도가 조금 절차가 좀 까다로우면서 어려운 거는 공익법인.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상위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뭐 노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보육원,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양로원, 이런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취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높다라는 건 훨씬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학교법인하고 그다음 의료법인 같은 게 더 특수법인이라서 훨씬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재단은 지금처럼 홈택스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 19분 정도 있으신데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사단법인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네요.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비영리 재단도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수익 사업을 처음부터 비영리 재단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재단을 만든 목적. 그걸 고유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유 목적.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수익 사업을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증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발급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고유 번호증이 있고요. 그러다가 아까처럼 재단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익 사업 개시 신고란 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비로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보통은 법령상으로는 고유 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추가로 2개 생기는 게 아니라요. 같은 번호가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번호를 서류가 2개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나요? 대표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보통 약간 구분하는 게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재단을 약간 구분하면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도 단체거든요. 아니면 동창회 이런 것도 단체인데 교회도 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단체는 이제 법인은 만들지 않고 그냥 단체로만 있죠. 그런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체와 법인의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법인 등록번호. 그 등록번호가 약간 서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댕댕이 님이 질문이 아주 예리하게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혹시 도피디님 기부금 누가 주변에 기부를 했거나 네. 아니면 기부를 해봤던 사람이 좀 있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네. 때 그 국제 MNST라는 기부를 하니까 월 10,000원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부로 되나요? 맞아요. 네, 그것도 기부가 되고요. 그리고 기부를 이제 아무 데서나 이제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기부를 받았는데 내가 영수증을 받아서 나도 만약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처리가 되어서 내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이제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기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홈택스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내가 기부하는 단체가 그 기부금 공익법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부하는 사이트에 이제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 다 표시를 해주긴 합니다. 요새는. 네, 그렇게 하고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 금액이 고스란히 누군가한테 이제 좋은 일에 쓰이고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겠죠. 뭐 질문 하나 또 댕댕이님이 하나 주셨네요. 단체인데 누가 대표를 해요? 대표가 해마다 바뀔 수 있지 않나요? 맞죠. 대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표도
재단법인도 대표가 있는데 보통 이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장도 보통 바뀝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뀌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저기 사업 고유 면허증 저기에 사업자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발급이 되나요? 바뀌게 되었을 때는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관리를 하는 곳을 보통 주무관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통해서 뭐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등기도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법인은 등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에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주무관청에도 바뀌는 절차를 하고 여기도 등기도 바꾸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고유번호증 있잖아요. 거기도 바꿔야겠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좀 많네요. 그러면 행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바뀔 저기 댕댕이님께서 그런 바뀔 때마다 서류 다시 해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님한테 맡겨놓으면 맞아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번에 바뀌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냥 네. 맞아요. 일사천리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 업무를 이제 그 전에 재단법인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다 직접을 하셨는데 아니면 뭐 사무직원이 있었던 분들이 했었는데 이거를 행정사에 이제 누군가 이 전문가에게 하는 거죠. 행정사 돈 벌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번거롭긴 하겠죠. 번거로우니까 전문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이 뭐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아까 기부금 단체라고 했잖아요. 기부금 단체가 용어가 지금은 공익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용어가 조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 이렇게 용어가 헷갈려 보이는데 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절차가 보통 그러면 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는 같이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관청에도 바꿔야 되고 등기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아까처럼 고유번호증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행정사법인 리더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일단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 하나하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지금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만드는지 그리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다음 단계 재단법인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도피디님도 좀 궁금한 것들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피디님하고는 지금 이제 재단법인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재단법인의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무슨 기금도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재단법인이 다 기부를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재단법인이 얼마 있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현재는 거의 다 똑같진 않지만 보통 5억 정도 네, 최소 5억 정도. 그 5억만 있어도 저도 부럽네요. 네, 그 5억을 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기준을 하고 있어요. 이 5억이 사실은 이제 주관적이긴 한데요. 왜 5억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은행 김리를 이제 4%로 보겠습니다. 그럼 네. 5, 4, 20? 그러니까 1년마다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5억이라고 잡았다라고는 어느 주무관님이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럼 저 질문이 네. 있는데 지금 댕댕이님께서 일반 소상공인들에겐 좀 먼 얘기 같아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 1억 정도의 자금이 현재 있는데 네. 재단법인을 설립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4억 정도를 뭐 땡길 수 있는 그런 뭐 대출 상품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대출 상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 네. 그 5억을 만드는 재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상인 같은 분들이 모아가지고 네. 재단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보통 우리가 갯돈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상인들 이제 상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소상공인이 나 혼자 뭐 지나가는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별도의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남기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해주는
하나의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재단이 뭐 그래도 혼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한 명의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재단의 직원이 홍보도 하고 그 재단 이름으로 뭐 해당하는 상인회 아니면 시장을 이렇게 해서 알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제도를 그래서 만든 게 상인회라는 게 실제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먼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재단과 사단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동양적인 어떤 이제 모였을 때 어떠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게 그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보면 동창회도 쉽게 자연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함께 커갔던 우리가 혈연 지연이 뭐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네. 어떠한 인연에 대한 부분을 동양 철학에서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좋은 뜻이 있고 어떠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이거를 누가 수익 사업으로 하기에는 크게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요 공통적인 어떤 역할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뭐 내가 아까처럼 5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다 해도 되지만 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떤 큰 사고를 겪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기념재단을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어떤 이제 전체 비용을 한 사람이 다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추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네. 나머지 그 의미를 더 부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또 모아서 그렇게 기념재단 여러분 이게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네. 무슨 기념재단 그게 그 모인 돈으로 그리고 그 모인 돈의 이자와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기부를 모아서 어떤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기념재단이 이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이 출연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내는 걸. 네. 한 사람이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러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좋은 뜻의 그러한 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뭐 폐업을 하면 통장에 남아있는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 예리한 질문인데요. 저도 궁금한. 아 그랬구나. 사실 이 두 종류로 아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재단을 만들면 처음에 기부한 사람이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가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단법인은 무조건 지정기부금단체 아니면 아까처럼 공익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이게 기부한 사람에게 아까 증여세 보통 50% 정도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럼 2억 5천을 갑자기 내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내지 않고 하려면 지정기부단체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도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정관에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해산 비영리법인은 폐업이라는 단어보다는 해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해산이는 내가 그냥 내가 이제 사망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정관에 반드시 해산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이러한 법인에게 귀속하는 걸로 이 정관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산 업무 재단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을 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국가는 이제 좀 이게 어디로 귀속할지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게 어느 특정 땡땡땡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기부를 귀속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서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재산이 여기 재단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기속을 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해산합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이제 정산을 하려고 했더니 현금만 받겠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부동산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은 안 받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니,
기부를 하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아까 좀 자동차랑 현금이랑 부동산이랑 다 같이 이제 귀속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유사한 목적의 재단법인을 한번 저희가 이제 찾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재단법인은 유사한 목적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 허가를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단법인에게 저희가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좀 뭐 이게 좀 결국은 재단법인 만들고 한 푼도 못 얻게 되죠. 네. 그러면 재단법인은 이제 계속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불이한 어떤 목적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해산을 해야 되겠지만 해산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이 재단법인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장에게 넘겨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재단법인에게 무슨 돈을 받고 넘겨준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재단도 또 하나의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 인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재단의 돈은 이걸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이건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만 남았다 했잖아요. 집행, 즉 어디에 써야 되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음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러면 돈을 쓰지 말라며요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을 처음 만들 때 5억이 있고 그리고 쓰는 돈은 운영재산이라고 해서 별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쓰지 말아야 될 돈은 기본재산이고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운영재산. 그래서 아까처럼 5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은행에 묻어두면 금리 때문에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억에 4%를 계산해보면 뭐 2천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 돈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2천만 원으로 1년 동안 쓰려고 하면 뭐 누군가 운영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려고 하면 빠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또 하나 질문을 또 주셨네요. 예치금 5억도 해산할 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재단법인은 특히 그래요. 재단법인은. 그래서 이제 가끔은 아니 도대체 그럼 왜 만드는 거야 라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달리 하시면 되세요. 뭐 지금 이제 댕댕이님에게 이제 아직은 내가 돈이 그렇게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법인의 관점에서도 보셔도 돼요. 법인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20% 정도 계속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1년 뭐 매출이 200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22% 해가지고 더 세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과표를 조금만 낮출 수만 있으면 그러면 실제 그러면 22% 나가지 않고 2%를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일부러 기부도 합니다. 기부를 해서 과표를 낮추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보다 이러한 이제 법인들도 재단법인은 이래서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이제 그 기업이 영리 활동만 하다 보면 기업이 어떠한 이제 약간 이제 수익산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익활동도 하고 사회에 공헌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더 기업이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또 주셨는데 소상공인에게 기부 사업하는 재단법인을 소개해 주세요. 저렇게도 또 주셨네요. 제가 볼 때는 댕댕이님께서 소상공인 대표분을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그냥 단순하게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검색을 해도, 네, 지금 재단법인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네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런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방송정보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홈택스에 들어가시고 공익법인 종합안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단추가 이게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부금 단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잘 운영하는 재단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 포털에 다양한 재단 사단법인들이 활동 이런 것들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단체에다가 내가 그러면 또는 일정 이상 기부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좀 도피디님, 저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비영리 관련된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특별한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날은 뭐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분들 해가지고 아까처럼 뭐 판촉물, 상패, 상품을 아니면 상패 이렇게 이제 표창장 이런 거를 만드는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늘 오늘 같이 오는 도서출판 등의 그 유정수 편집장님 간행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같이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왜 행정사를 어떻게 저희를 찾게 됐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러한 시간은 재단법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왜 만드는지,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만드는지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쉽게 보시면 국가에서도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아서 이제 기부하는 재단을 만드는,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그런 재단법인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많은 돈을 좀 들여서 하는 재단법인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일정한 이상의 돈을 묶어서 이 돈을 어디다 집행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쓰게 할 수 없으니 이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조금씩 집행하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했었던 것도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올해 아쉽게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러한 박람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 행정사법인 리더스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 이름으로 이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죠. 어디에 집행을 하고 어디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움직이는 재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또 댕댕이님이 주셨네요. 오늘 제가 볼 때 댕댕이님에게 상품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상공인에게 기부하는 지금 공원 한번 하시죠. 어떤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릴까요? 네, 댕댕이님 듣고 있나요? 네, 우수한, 네, 가장 열렬한 팬으로 인정을 해서 네, 커피 쿠폰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아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면 소상공인에게 기부하는 재단도 있어요. 그렇죠. 기부하는 재단도 있죠. 그래서 일정 이상 숫자를 소상공인을 선발을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보통 한번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그것도 하나의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단법인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국가에서 만든, 아니면 국가에서 출자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출자한 그러한 재단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지원하거든요 라고.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만 지원하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이 돈을 따로 빼가지고 이 운영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재단을,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지방에 어떤 행사, 무슨 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를 재단으로 많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 축제에서의 보통 지금처럼 시에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수익 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가 좀 서초구인데 서초구에서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서초 구민이 뭐 조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무료로 할지언정 왜 돈을 받고 하냐라고, 이러한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단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단 이름으로
이제 지역 축제도 진행을 하고 지역 축제에서 수익 사업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무언가 또 환원 이제 시민들에게 또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역에 어디 축제에 갔을 때 재단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보통 무슨 축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자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자가 없으면 그냥 단체인 거예요. 단체. 아, 가로 열고 맞아요. 닫고. 네. 법인들은 다 제자를 붙여야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재단법인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닌지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어디라고요? 홈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검색을 아까처럼 이제 홈택스에 그 공익단체 공익법인을 검색을 하시고 축제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많이 나오네요. 축제로 했을 때 사단법인도 많이 나오고 보령축제 관광재단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칠포 재즈축제위원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단법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하게 재단법인이 있네요. 봉화축제 관광재단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축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축제 관광재단 이렇게도 만들어서 훨씬 더 이제 수익사업도 하고 그렇게 들어온 돈을 또 다시 이제 금산 지역에 또 축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네, 저것도 재단이죠. 화면이 꺼졌네요. 저것도 재단인데 재단법인은 앞에다가 보통 재단법인 이름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앞에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인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꼭 안 써도 되긴 합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법이라고 별도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특히 국가에서 어떠한 이제 특정한 어떠한 사업을 위임해서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 재단은 법률을 꼭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쪽에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료를 받거든요. 그 돈을 받는 기구를 이곳에만 독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이게 확실히 혼자 하니까 목이 이제 혼자 하는 건 좀 피해야 되겠네요.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역시 이제 그 편집장님의 그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편집장님이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편집장님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석가탄신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쉬고요. 그 다음 주 5월 22일 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29일 날은 제가 이제 따로 비영리법인 이제 관계자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랑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이제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댕댕이님 아직 그리고 어느새 많이 들어왔는데요? 96명이면? 그러게요. 이게 되게 혹시 96명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남는 시간이 있는데 행정사 수석 행정사 이게 그 수석 행정사가 도대체 뭔가 하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2018년 2018년에 그 전체 행정사 중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그리고 땡땡 모 학원에서 행정사를 또 가르치는 행정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또 수석 행정사를 또 배출도 했었죠. 그래서 2018년에 6회 네, 저는 6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올해는 지금 12회 지금 현재 진행을. 전국에 12명밖에 없는 수석 행정사.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전국에 지금 12명밖에 없는. 아직은 11명이죠. 올해 12회니까 올해 또 12회가 이제 배출이 되겠네요.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 그 10회 수석자를 저희가 이제 직원으로도 같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국에 이제 20%나 되는 수석 이제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 법인 리더스 이제 정진석 행정사. 감사합니다.
지금 와 99명이네요. 아니 99명 들어오신 분들은 어떠한 궁금 네, 전화 통화를 못 들었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좀 저 1시간 동안 네, 이제 진행하는 PD가 아니라 네, 좀 이게 시청자 입장으로 봤는데 네, 궁금한 게 네,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행정사를 네, 이제 댕댕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이 찾아갈 일보다 네, 좀 대기업이나 네, 그런 이미 그런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나는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약간 일반인들 소상공인들이 행정사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그런 법인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대상 법인 네.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사실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도 5명이서 모여서 협동조합도 이제 5명이 모여서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원이라는 약간 절차가 좀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비를 내는 거죠. 네. 그 돈을 낸 다음에 두 종류가 되는 거죠. 사단법인 같으면서 재단법인 같은. 다만, 아까 좀 5억이라는 그러한 좀 부담이 없는,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뭐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그 금액이 제한이 없는 협동조합을 추천을 하는데 협동조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협동조합은 아까처럼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조금 뭐 쉽게 할 수 있는 좀 부담이 없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들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잖아요. 제일 쉽게 예시로 하면 그 보통 구청에 네. 1층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은 이거 누가 운영하지라고 네.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장애를 가지신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장애 조금 그래도 활동은 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기업을 좀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특히 구청 안에 있는 어떤 영리 그런 사업을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보통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조금 접근이 어려운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게 좀 기피하긴 하지만 필요한 그러한 활동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많이 만들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네, 몇 년 전에 네, 지인들이랑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소상공인 신분이었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소상공인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네네, 이제 그 지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점을 여러 개 내면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처럼 하자. 네,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좀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 네, 이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협동조합으로 우리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치면은 뭔가 지역적인 혜택을 좀 더 준다던가 네.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게 보통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네. 그 지원금, 협업 활성화 네. 자금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올해 24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현재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돈적인 혜택도 많았는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 제가 밝히면 그때는 제가 네.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네. 조합원이 되면은 좀 외국인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조금 이제 네. 혜택을 좀 주었나 그래서 봅니다.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그때 좋은 방식일 것 행정사님을 같습니다. 찾아갔으면 그럼요. 일이 풀렸을 텐데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5 능력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협동조합은 기간이 이제 기간이 좀 짧긴 합니다. 네. 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사단법인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좀 더 이제 간이함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라고 저희가 제안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하시고 행정 업무가 필요하면 저번은 어떻게 하셨죠? 네. 위에 저기 적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026084-3253. 네, 이 행정 문의를 좀 주시면 네. 지금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떠한 활동을 여러 명이 모여서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이렇게 026084-3253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9시 딱 1분 지났네요. 그렇게네요. 그래서 사업이 혼자서 할 수 없다. 여러 명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단체를 설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단법인을 해야겠다. 사단법인을 하셔도 되고 사단법인은 너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어떠한 이제 행사를 주관하고자 한다면 그땐 재단으로 한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커지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9시 2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와 100명 101명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제 얘기는 지금 이제 한 분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 정말 와주신 여러분 100명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듣는 요 라이브 방송은 다시 다시 듣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좀 도피디님하고 그리고 재단법인을 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유형들 그리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기부금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 이 재단법인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에 대한 영수증도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연말정산이든 아니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은 뭐 마지막 질문도 이렇게 질문이 많나요? 조합은 업종이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비슷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모였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질문이 있어서 5명이잖아요. 3명은 같은 업종, 1명 나머지 2명은 다른 업종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어떤 이제 뭐 개인 간에도 또 사업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업종은 네,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때 교육 받을 때 봤던 성공 사례 중에 네. 전통차 카페 3개, 네. 뭐 전통 제기 맞아요.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성공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업종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거 관련된 뭐 다른 마케팅 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서로 이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계업인가요? 네, 동업입니다. 조합은 동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아까 좀 출자금 일정 이상 돈을 이제 이게 모아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법인처럼 의결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의결권을 만들려면 조합, 출자금을 또 내야 되니까 약간의 이게 재단이면서 뭔가 이게 좀 뭐 사단이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 분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런데 조합은 뭐 나중에 한번 조합 가지고도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조합은 사실은 이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법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안 해본 업무라서 그래서 조합을 하시려면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일을 좀 진행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조합도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법인 한 번 만들면 해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103명. 네, 100명을 네, 넘고 감사합니다. 네, 행정사님 처리해 주시나요? 네, 처리해 드립니다. 서류상 어려움을 없도록 저희가 잘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5분 오늘 들어와 주신 103명에 오늘 이제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댕댕이님, 네. 뭐 커피 쿠폰을 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곳이 없네요. 드릴 방법이. 오늘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패널로 도피디님 이렇게 뭐 질문을 또 계속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